그렇다면 정관장의 출근 수다. 이건 좀 그러네. 어쨌든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 5월 9일 오늘 하루도 뜻깊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와이프가 자준 아침 커피를 들고 오늘도 신나는 출근 가가가. 하면 조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니까. 갑자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거나 못생기게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 자,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아침 바람은 조금 쌀쌀한 것 같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고 출근 점퍼 같은 거 입고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처럼 대부분 뭐 실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비 온 뒤에 날씨가 갠다. 아니다, 뭐야, 비 온 뒤에 맑다? 뭐지? 어쨌든 동영상이 지금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심심할 때마다 뭐 동영상을 자꾸 찍어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요리조리 굴려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핸드폰에 용량이 다 찬 것 같아요. 와, 이제 동영상 촬영 가능 시간이 37분밖에 안 남았네.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태권도 관장의 그 업보 아니겠습니까? 태권도 관장의, 그리고 아빠의 업보, 휴대폰이 항상 가득 차죠. 도장에서도 아이들 사진 동영상 찍고, 그다음에 딸내미 사진 동영상 찍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도 또 하는 데에다가 뭐 나 또한 동영상 찍고 하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뭐 용량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출근길은 항상 아침 출근길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좀 활기찬 것 같아요. 차도 많고, 그다음에 저기 뛰어가는 뭐 학생들, 뭐 버스 기다리는 학생들,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 길거리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뭐 시작 단계라 가지고 뭐 특별한 주제나 이런 거를 받지 못했는데 뭐 우리 그 대학 동기, 이제 제가 살아가는 우리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어디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 물론 이제 그 형님은 항상 또 늘 진지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심오해서 좀 고민이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본업이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태권도 도장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도장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예전처럼 도장을 새로 뭐 신규 오픈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기존의 도장을 또 인수받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도장이 이렇게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도장 창업하기 전에 체육교사, 중등 체육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그 체육교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조금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의 주위에서 인정해주는 뭐 끼나 재능들이 있었다고 할까요? 저한테 굉장히 천직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남들보다는 조금 뒤늦게 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31살에 임용 준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작할 때 딱 2년만 하겠다.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뭐 합격하면 좋겠지만 불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2년만 딱 준비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뭐 세워놓은 규칙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이런 방법들, 뭐 순공 시간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일요일 빼고 가득 채웠고요. 2년 동안 뭐 거의 흐트러짐 없이 공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교육학적 지식이나 체육교육학적 지식, 뭐 다양한 이런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는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빠뜨릴 수 없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뭐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험으로 체득을 하고 거기에 이 이론이나 지식들이나 이 전문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진짜 뭐 통증을 이겨내야 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일단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한다면 그것들이 빠르게 정립이 되어 가면서 나만의 이런 기술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그 기술을 내 거화 시켜서 접목하고 뭐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을 그냥 자꾸 갖다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기술을 이제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내 거화 시켜서 좀 더 탄탄하고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바로 교육학적 지식이고 체육교육학적 지식이라고,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이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강의 때마다 혹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져 있고 누구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교육학적 지식이, 그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조금은 좀 덜 정립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 도장 경영이라는 창업이라는 것이 뭐 경영학적인 이런 스킬이나 이 마케팅 노하우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분야만 이것이 안 되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듬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갖추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전문성이다.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을 사실은 이제 이런 미용실에서 해주시는 디자이너 분께서 이 스타일링을 해주실 때 진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한테 귀에 딱딱 꽂히고 내 스타일에 맞게 탁탁탁 만져주시는 분이 계신 미용실이 안 될 수가 없죠. 그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용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뭐 잘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스타일링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님에 적합하게 손님의 뭐 이런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그 미용실이 또 잘 될 리 만무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선의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모님들, 관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혹은 이제 앞으로라도 계속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년째 딱 했는데 뭐 불합격했습니다. 예, 떨어졌지만 그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저를 다 인정해 주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게 안 되고 좀 이 길을 걸어갈 뭐 운명론이 좀 그러네. 뭐 이 길을 뭐 걸어갈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금 이제 사범 생활에 우리 20대를 또 함께 했던 뭐 이제 함께 지냈던 친구가 아주 멋지게 도장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의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사실 연고도 1도 없어요. 연고는 제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무대포 정신은 항상 강했거든요. 모험 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은 항상 넘쳐났었기 때문에 연고가 1도 없고 뭐 처음 와보는 도시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왔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에서 한번 이 정도 도전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장 작업을 결정을 했고, 지금 뭐 저희 도장이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와보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번화가가 되어 있죠. 사실 경주에서는 뭐 관광지를 제외한 거주 지역으로는 가장 핫플레이스인 동네이고요. 그 동네에 예전에 제일 처음에 도장을 창업하려고 딱 왔을 때는 현재 메인으로 있는 지금 이 아파트 단지는 분양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뭐 학교는 물론 뭐 상가 건물도 거의 뭐 한 개도 없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상가 건물 통틀어봐야 뭐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허허벌판이었죠.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도장을 작업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사실 뭐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뭐 가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33살이었죠. 네, 3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33살이 되던 해에, 아닌가요? 34살인가요? 34살이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되던 해에 사실
사실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뭐 임용 준비하느라 대학원 다니느라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뭐 쓰리자 포자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 뭐 그 돈은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되고요. 뭐 사실은 대출이 없이는 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창업이 불가한 상태였죠.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을 좀 처음으로 이제 도움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근데 부모님께서 사실 밑도 끝도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에 대한 좀 뭐랄까 저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있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왠지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었고, 그래서 창업을 딱 준비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초기 창업 비용을 말씀드리면요, 한 그때 당시에 지금 한 7년 전인데 초기 창업 비용이 1억 3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1억 한 3천, 1억 한 4천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도장 창업을 처음에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도장 창업하는 지역이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급이다 뭐 이렇게 되면 뭐 1억은 우스워요. 사실은 1억은 우습고, 왜냐면 지금은 뭐 평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냥 뭐 기초 인테리어 비용만 거의 뭐 7천, 8천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어쨌든 그 정도였고, 처음에 도장을 이제 오픈을 한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떤 걸 준비했느냐, 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느냐 뭐 생각을 해보면 없었습니다. 그냥 저 하나 믿고 시작을 했어요. 저 하나 믿고. 그래서 도장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저희 도장을 찾아오셨을 때, 아이들과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는 경주 지리도 모르고 그렇게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지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 이제 이렇게 도장을 오픈하고 이제 도장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장을 열어놓았을 때 아이들이 들어서 막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뛰어놀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되어 있던 마이크, 여기 이제 이어 마이크 차고 들어가서 그냥 애들 수업을 해버렸어요. 레크리진 수업을 해버렸거든요. 그 레크리진 수업을 하는 모습을 부모님들께서 보시더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수업하는 이런 모습들에 좀 신뢰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부터 뭐 도장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업종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다만은 다른 업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창업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도장 작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아이들, 관원생들, 우리 수련생들을 이렇게 입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분기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손익 분기점을 넘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언제 오는지에 따라부터 이게 수익이 이렇게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도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아이들 가능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지만 조기 창업 비용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재투자의 금액도 적지 않아요. 예. 이런 이제 도장을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능생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재투자 비용도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도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지금부터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뭔가 더더욱이 내가 꿈꾸는 목표나 방향을 좀 견고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시점에 코로나가 왔어요.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막 이러면서 뭐 확진자를 추적하고 그 확진자가 뭐 다녀갔다 그 건물 봉쇄 뭐 몇 번 확진자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그냥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제로죠. 네, 수익은 제로죠. 근데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죠?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들어오는 매출은 없는데 지출은 그대로예요. 그때 이런 식이었어요. 뭐 집합금지 때리면 뭐 2달 그냥 문 닫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열어가지고 아이들 불안과 긴장 속에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운동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다시 집합금지 또 2달간 문 닫고 뭐 그랬던
시기가 금방 지날 줄 알았잖아요. 아니, 3년이 넘었죠. 사실 한 3년 넘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 뭐 저뿐만 아니라 안 어렵다면 그건 진짜 거짓말이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버티면 이긴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규모가 클수록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어려웠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때 그 코로나 시기가 또 저에게는 또 뭐 기회로 바꾸는 뭐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뭐 도장은 제대로 경쟁이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 했습니다. 뭐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홈 트레이닝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늘 이제 뭐 쉬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던 와중에 KTA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전국 태권도 지도자 지도법 경영법 경연 대회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포스터를 굉장히 우연치 않게 제가 찾아본 것이 아니라 SNS에서 봤던, 굉장히 우연치 않게 그 포스터를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잠이 좀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좀 안 오는데 문득 이제 그 경연대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펜하고 종이를 찾았습니다. 펜하고 종이를 찾아가지고, 종이도 근데 집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A4 용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 박스 같은 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3면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좀 컸어요. 펼쳐가지고 볼펜으로 끄적끄적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가지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내가 이 경연대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과 내 지금 현재 도장 경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막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경연대회에 나가려면은 이런 이제 그 구조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 구조화를 막 해나가는데 뭘 정신없이 하고 생각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날이 샜어요. 아침 한 6시쯤? 근데 막 동트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동트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딱 마침표를 찍으니까 아마 그게 도장에 있을 거예요. 그 박스 떼기가 크게 이렇게 있었는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이제 그런 구조화 시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서류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찍고 뭐 이래가지고 KTA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덜컥 1차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가서 2차 보고 이래가지고 최종 7인에 이제 합격해서 뽑혔습니다. 그때부터 더더욱이나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경연대회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은상을 수상하게 되는 계기로 영광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KTA 교육 강사로 위촉이 되면서 2022년, 2023년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 강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짧은 기간이고 신인 강사였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들,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뭐 강의도 많이 했고, 뭐 직무교육에 이제 강사로 또 위촉이 돼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또 직무교육 연수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해주지 않았나. 저 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진취적이고 또 좀 더 좋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좀 감사한 마음을 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오늘 뭐 창업 얘기를 하다가 뭐 벌써 지금 여기 다 왔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이 출고수다가 재밌네요. 네. 근데 뭐 이제 듣는 이렇게 구독자 뭐 시청자분들께는 뭐 얼만큼 재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이고요. 중요한 건 저에게 주제를 주시면, 혹은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뭐 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뭐 교육학적 행동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심리,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의 해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공부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껏 또 함께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